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특검에서는 계급, 성명, 임관 구분 정도가 기재된 40명의 명단이 국방부 장관의 명예에 의거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공유되었다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을 두고 군사상 기밀 누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검의 주장을 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네준 계급, 성명, 임관 구분 정도가 기재된 40명의 명단은 군사비밀이 아닙니다. 군에서 군사비밀이라고 하면 최소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먼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 규정에 의해서 군사비밀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된 군사비밀은 관리기록부에 반드시 등재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등재된 모든 군사비밀은 관리자, 책임자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느 것 하나만 빠져도 비밀로서의 가치는 상실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부대에서도 일부 군인들의 계급, 성명, 임관 구분 정도만 가지고 군사비밀로 지정하거나 등재하여 관리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출, 보직, 진급 등 군의 각종 인사명령조차도 군사비밀이 아닙니다. 하물며 소속도 없고 직책도 없고 군번조차 없어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명단을 군사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을 떠나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검에서는 3급 비밀로 지정된 비상연락망을 근거로 그 안에 포함된 일부 명단이 비밀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군사비밀의 기본 상식을 벗어난 주장입니다. 비상연락망이 군사비밀인 것은 부대원 전체 인원의 계급, 성명뿐만 아니라 소속, 직책, 연락처까지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보면 그 부대의 편성, 편제는 물론 임무까지도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군의 전체 장군 명부는 비밀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편성, 편제는 물론 임무식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장성의 진급, 인적 사항만 가지고는 우리 군의 편성, 편제, 임무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장성들의 진급자 명단은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장성 진급자 명단 공개 역시 군사 기밀 누설로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는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명단은 계급, 성명만 있어서 누구인지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군에서는 최소한 소속과 직책, 군번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계급, 성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최고의 인사 전문가조차 특정하기 어려웠던 계급, 성명뿐인 명단을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군사비밀로 지정도 되어 있지 않고 등재도 되어 있지 않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는 특검의 주장 있는 것을 특검의 주장에 따라서 군사비밀로 인정하고 그 유출 책임을 묻는다면 대한민국 군인들 그 누구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군사기밀, 개인정보 누설 혐의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목숨 걸고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정만 보면서 주어진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조지 오웰은 1984 소설에서 절대 권력이 현재를 장악하면 과거의 기록과 과거의 기억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조작된 과거를 통해 미래의 방향성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조지 오웰이 경고한 보편적 기만이 판치는 독재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독재 권력을 앞세운 특검은 2+2는 5라고 주장하며 2+2가 4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을 핍박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유죄 판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을 말하는 것, 진실을 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혁명적 행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부의 양심마저도 억압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극악무도한 정권이기에 허망하고 무리인 줄은 알지만 진실을 조작하여 국민의 눈을 가리는 독재 권력에게 작게나마 경종을 울리는 희망의 빛을 기대해 봅니다. 재판부의 근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오웰은 경고했습니다. 만약 감시가 일상이 되고 생각마저 통제당하는 세상이 온다면 그건 더 이상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의 배경은 오세아니아, 전쟁은 평화고 자유는 노예며 무지는 힘입니다. 사상경찰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과 표정, 심지어 생각까지 감시당합니다. TV는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들여다봅니다. 윈스턴 스미스, 정부의 진실조작 부서에서 일하지만 마음속에선 의문이 자라납니다. 그는 몰래 일기를 씁니다. 자유란 2+2는 4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다. 줄리아와의 만남은 윈스턴에게 진짜 인간다운 감정을 되찾게 합니다. 그들은 몰래 사랑을 나누고 체제를 벗어나려 합니다. 하지만 자유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들은 사상경찰에 붙잡히고 고문의 시작은 곧 재교육기였습니다. 지식도 기억도 심지어 사랑도 모두 사라져갑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2+2는 5다. 줄리아와 마주했지만 감정은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배신했고 남은 건 공업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빅브라더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죠.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해. 이 소설은 경고입니다.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가? 당신의 생각은 정말 당신만의 것인가요?